이정호 68. 평생을 버스 회사 정비 반장으로 살았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기름 냄새 가득한 정비소로 출근했다.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다. 은퇴식 날 후배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반장님 없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퇴직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하루는 너무 길었고 사람은 없었다.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정호는 아직도 저녁 6시면 현관문 앞에서 슬리퍼 소리를 기다리곤 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빴다. 명절에 한 번 전화로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하는 게 전부였다. 정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걱정 마 하고 웃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빈 거실이 더 넓어 보였다. 정호가 하루를 견디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아침엔 동네 경로당에 들러 바둑판을 한 번 보고 오후엔 작은 공방에 가서 나무 의자를 고쳐주는 봉사를 했다. 공방은 동네 청년 박선우가 운영했다. 32. 말수는 적지만 눈빛은 반듯했다. 정호가 망가진 의자를 고치면 선우는 조용히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정호에겐 하루치 보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저씨, 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정호는 그 말이 반가웠다. 부탁은 곧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정호는 괜히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뭔데 말해봐. 선우가 꺼낸 건 공방 확장 계획서였다. 깔끔하게 인쇄된 종이 위에 글자들이 빼곡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리 교육도 하고 동네 일자리도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근데 제가 이걸 혼자 하기엔 힘들어서요.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야 사람들이 믿고 참여하거든요. 정호는 계획서를 천천히 읽었다. 지역 어르신 기술 멘토, 자문위원, 경험 공유 강연. 단어 하나하나가 오래된 훈장처럼 반짝였다. 정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좋은 일이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는 그날 정호에게 명찰 하나를 건넸다. 하얀 플라스틱 판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술 멘토 이정호. 정호는 명찰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은퇴식 날 받은 공로패보다 더 무게감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명찰을 벗지 못했다. 거울 앞에서 가슴에 달아보기도 했다. 68배 남자가 명찰 하나에 이렇게 설레는 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정호는 상관없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밤 정호의 휴대폰이 처음 보는 번호로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혹시 이정호 선생님 맞으세요? 상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다. 공방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연락이 안 되는데요. 선생님이 추천하셨다고 해서 믿고 넣었거든요. 정호는 숨이 턱 막혔다. 무슨 소린가 했다. 무슨 투자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기지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사람들은 정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호는 명찰을 떼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아까까지 반짝이던 글자가 갑자기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다. 정호는 한참 동안 그 명찰을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잠을 설쳤다. 새벽 4시부터 눈이 떠졌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전화 내용을 곱씹었다. 투자? 추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호는 평생 남의 돈에 손 한 번 대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회사 다닐 때도 회식비 정산 한 푼까지 정확히 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군가의 돈 문제에 이름이 얽혀 있다니. 정호는 아침 일찍 공방으로 향했다. 문은 평소처럼 열려 있었고 선우는 나무 가루를 털며 서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정호는 가방에서 어제 받은 계획서를 꺼냈다. 어제는 설렘에 대충 읽었던 문서를. 이번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다. 그러다 멈췄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후원 및 협력 이정호 멘토 추천.
책임자 연락처 이정호 멘토 외부 협력. 정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틀림없이 자기 이름이었다. 하지만 정호는 그 어떤 후원도 협력도 추천도 한 적이 없었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봤다. 선우야, 이건 뭐냐? 목소리가 떨렸다. 선우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금방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저씨,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신뢰가 필요해서요. 어르신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심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굴 믿겠어요? 정우는 말이 막혔다. 선우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다. 눈빛도 여전히 맑았고 목소리도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그냥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다.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그냥 써도 되는 것처럼 들렸다. 허락도 없이, 설명도 없이. 정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공방을 나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평생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 조심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이 지금 어디선가 돈과 엮여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공방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정호 또래였다. 낡은 점퍼 차림의 손에는 인쇄된 서류를 꼭 쥐고 있었다. 남자는 정호를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정호 선생님이시죠? 저도 거기 후원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아들이 사업이 안 돼서요. 빚만 늘어나고 마지막으로 믿고 넣은 돈입니다. 근데 연락이 끊겨서 선생님이 추천하셨다기에 믿었거든요.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제가 돈을 받거나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남자는 정호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도 선생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게 믿음이었죠. 그 말이 정호의 가슴을 꾹 눌렀다. 믿음. 정호는 평생 그 단어로 살아왔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며. 그게 정호가 배운 어른의 도리였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정호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기름 냄새가 밴 손. 평생 사람을 태우던 버스를 고치던 손. 40년 넘게 한 번도 속이지 않고 일했던 손. 그 손이 이제는 남에게 피해를 준 손이 된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만으로 누군가를 속인 손. 그날 밤 정호는 선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썼다. 내 이름 쓰지 마라. 당장 정리해라. 한참 뒤 선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저씨, 걱정 마세요. 곧 정리할게요. 정호는 그 고지라는 말이 가장 무서웠다. 세상엔 고지라는 말로 사람이 가장 많이 무너진다는 걸 정호는 이제야 배웠다. 68배 처음 배우는 교훈이었다. 정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고 집은 조용했다. 정호는 결심했다. 그냥 화내고 끝낼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믿음이 걸린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에 존엄이 걸려 있었다. 정호는 평생 자기 이름 석자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지켜왔다. 이제 와서 그걸 더럽힐 순 없었다. 정호는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회사 다닐 때 쓰던 정비 기록부였다. 빈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공방 이름을 적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언제 선우를 만났는지, 언제 계획서를 받았는지, 언제 명찰을 받았는지, 언제 첫 전화가 왔는지. 정호는 천천히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다. 다음 날부터 정호는 공방 주변을 돌며 홍보물을 모았다. 동네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카페에 놓인 리플릿. 그 안에는 어김없이 정호의 이름이 있었다. 이정호 멘토 추천, 지역 신뢰 보증. 정호는 그 문구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고 날짜를 메모했다. 온라인도 찾아봤다. 정호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편은 아니었지만 동네 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물어가며 검색했다. 공방 이름을 치자 여러 게시글이 나왔다. 후원 안내, 상담 신청 폼, 참여 방법. 그 모든 곳에 정호의 이름이 박혀 있었다. 정호는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캡처하고 파일로 저장했다.
그 습관은 정비 반장 시절부터 몸에 배어 있었다. 버스에 고장이 나면 무조건 기록부터 했다. 언제 어떤 소리가 났는지, 어느 부품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야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사람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걸 정호는 이제야 깨달았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목소리는 작아진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여자였다. 목소리가 울먹였다. 이정호 선생님, 환불이 안 됩니다. 제가 병원비 때문에 급해서 연락했는데 계속 나중에 하겠다고만 하고. 정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호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다. 저도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제 이름이 허락 없이 쓰였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호는 그날 오후 바로 선우에게 갔다. 공방 안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어르신 기술 멘토와 함께하는 미래 프로젝트. 정호의 이름이 그 아래 작게 적혀 있었다. 정호는 현수막을 한참 바라봤다. 화가 났지만 소리 지르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정호의 방식이 아니었다. 정호는 선우를 불렀다. 선우야, 우리 오늘 끝내자. 선우가 웃으며 다가왔다.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아저씨, 또 왜 그러세요? 이거 잘 되면 아저씨도 좋잖아요. 명예도 생기고. 정호는 말을 자르지 않았다. 선우가 끝까지 말하게 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공방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내용 증명. 정호는 이틀 동안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받고 도장 찍고 발송 준비를 마쳤다. 오늘부로 내 이름, 내 사진, 내 경력. 어느 것도 쓰지 마라. 정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이미 후원받은 분들 연락처를 전부 공개해. 내가 직접 설명할 거다. 선우의 얼굴이 굳었다. 미소가 사라졌다. 아저씨가 뭘 안다고 일을 이렇게 키워요? 아저씨 때문에 더 망하면 어떡해요? 법이 뭔지 알고 하세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평생 함부로 화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정호는 그저 한 문장만 남겼다. 망하는 건 내 일이 아니라 내 이름이다. 정호는 공방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정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존엄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선을 지키는 거라는 걸.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내 이름을 내어주면 결국 나는 나를 잃는다는 걸. 68배 배우는 교훈치고는 뼈 아팠지만 늦지 않았다고 정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호는 후원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큰 장소는 필요 없었다. 동네 주민센터 작은 회의실을 빌렸다. 의자는 삐걱거렸고 형광등은 희미했다. 하지만 정호는 그곳이 오히려 정직해 보였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질 거라고 믿었다. 간담회 날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왔다. 대부분 정호 또래였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왔고 누군가는 돋보기를 가방에서 꺼냈다. 정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얼굴엔 기대보다 불안이 더 많이 서려 있었다. 정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남자는 아픈 배우자 병원비 때문에 마지막 적금을 깼다고 했다. 한 여자는 손주 학원비를 보태주려고 저축한 돈을 넣었다고 했다. 또 다른 남자는 그냥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정호는 그 말 하나하나를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다. 모두의 이야기가 끝나자 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 이름이 그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모아온 기록 노트를 펼쳤다. 어느 날부터 어떤 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신뢰가 팔렸는지. 정호는 차분히 설명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정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늦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정호는 혼자 뛰기 시작했다.
선우에게 법적으로 이름 사용을 중단시키고 게시글을 내리게 만들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원자들에게 절차를 안내했다. 소비자보호원에도 가고 경찰서에도 갔다. 서류를 작성하고 설명하고 기다리고 다시 찾아가는 일의 연속이었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계속 정호를 의심했다. 왜 진작 몰랐느냐고, 왜 이름을 함부로 내줬느냐고 따졌다. 누군가는 화를 냈다. 그럴 때마다 정호는 속이 무너졌다. 밤에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평생 버스 정비하던 때처럼 고장난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마음먹었다. 버스 한 대가 고장나면 그 버스를 타던 수십 명이 불편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내 이름 하나 때문에 15명이 고통받고 있었다. 정호는 그 무게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선우는 공방을 정리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혔다. 현수막도 내려졌고 전화도 끊겼다.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공방 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정호는 설렜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기뻤었다. 정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사람을 쓰는 세상이라서 더 무섭다. 정호는 그걸 인정해야 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사람은 생각보다 약했다. 하지만 그래도 정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끝까지 책임지려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정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정호는 공방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호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예전처럼 외롭지만은 않았다. 정호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자기 이름을 지킨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킨 것이니까. 몇 달이 지났다. 정호는 예전처럼 경로당에 갔다. 아침 9시면 바둑판 앞에 앉아 동네 어르신들과 한 판씩 두었다. 지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함께 앉아서 누군가와 시간을 나눈다는 것. 그게 정호에겐 위로였다. 오후에는 동네 기술학교 야간반에 나갔다. 공방 대신 찾은 곳이었다. 이번엔 자문위원 같은 거창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냥 보조 강사.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젊은 강사 옆에서 공구 사용법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호는 그 단어가 오히려 편안했다. 보조 강사. 딱 내 역할만큼만 하는 이름. 첫 수업날 26쯤 돼 보이는 젊은 수강생이 정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런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거 배울 데가 없거든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별거 아니다 하고 손살에 치며 넘겼을 말인데 이번엔 달랐다. 그 감사합니다가 내 이름을 이용하려는 말이 아니라 내 시간을 존중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배워. 급하게 하면 다친다. 그렇게 말하는 정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다. 정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정호에겐 큰 의미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었던 거였다. 그 차이를 정호는 이제야 알았다. 어느 날 선우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몇 달 만이었다. 아저씨, 그때 죄송했습니다. 저는 급했고 아저씨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정호는 그 문자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다. 미워서가 아니었다. 그저 이제는 누군가의 사과가 내 인생을 다시 묶어두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정호는 며칠을 그 문자를 그냥 두었다. 급하게 답할 필요가 없었다. 정호는 이제 자기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정호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내 이름은 다시 빌려주지 않는다. 너도 내 책임을 내 이름으로 살아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호는 오래 고민해서 썼다.
화내지도 않고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선을 그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된다. 정호는 그렇게 자기 경계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정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느리게 지고 있었다. 예전처럼 외롭지만은 않았다. 혼자 있어도 쓸쓸하지 않았다. 정호는 뒤늦게 알았다. 시니어의 존엄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누군가의 부탁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존엄이었다. 정호는 거울 앞에 섰다. 68배 얼굴. 주름이 깊고 머리는 휘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했다. 정호는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늦었지만 내가 나를 지켰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다. 정호는 오랜만에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화려한 일을 한 건 아니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정호는 끝까지 자기 이름을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이 왔다. 정호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외롭지 않았다. 정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니까. 정호는 천천히 밥을 떠먹으며 내일을 생각했다. 내일도 경로당에 가고 기술학교에 갈 것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고 그저 내 시간을 성실히 살 것이다. 그렇게 정호의 하루는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정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배 나이에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정호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 존엄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타인의 필요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이든 70이든 우리는 언제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 같은 시니어 세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외롭지만 당당하게,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